날씨가 제법 쌀쌀하지. 나이가 드니까 이런 찬바람 한 자락에도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어. 오늘 내가 자네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인생의 황혼이라 부르는 그 시절에 꼭 지켜야 할 품격에 대한 것이라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지갑을 열고 입은 닫으라고들 하지.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네.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내 몸을 두고 어디에서 내 영혼을 누이는가 하는 문제야. 우리 옛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이 들어서는 가서는 안 될 세 곳이 있고 잠자지 말아야 할 세 곳이 있다는 말이 있어. 이게 그저 미신 같나? 아니야. 이건 수천 년을 살아온 선조들이 당신들의 삶을 통째로 갈아넣어 만든 생존의 지혜이자 존엄의 매뉴얼이라네. 자네들 한번 생각해보게. 50세, 60세가 넘어서도 젊은 시절처럼 아무데나 기웃거리고 아무데서나 몸을 눕히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건 단순히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야. 내 평생 쌓아온 삶의 무게가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일이지. 노년의 삶이란 건 말이야, 마치 잘 익은 과일과 같아서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멍이 들고 향기가 변질되기 마련이라니.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체면과 도리를 중시하지 않는가. 근데 그 체면이라는 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례허식이 아니야. 나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대접하느냐는 자존의 문제지, 내가 이 나이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이미 그곳은 자네가 있을 자리가 아닌 걸세. 내가 오랜 시간 연기자로 살면서 수많은 인생을 간접적으로 살아봤지만 말년이 고독하고 비참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바로 경계를 모른다는 거야.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모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들이며 지켜야 할 잠자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지. 자네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걸세. 자네의 영혼이 혹은 자네의 조상들이 이제는 좀 정갈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 나 최불암이 살아보니 그렇더군. 삶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어렵고 나아가는 것보다 멈춰서는 게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해. 이제부터 내가 하나씩 풀어줄 이 이야기들은 자네의 남은 인생을 지탱할 버팀목이 될 거야. 나이 먹어서 무슨 그런 걸 따져? 라고 묻지 말게나. 오히려 나이를 먹었기에 우리는 더 까다롭고 더 정중하게 우리 자신을 대접해야 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인간의 도리이자 노년의 향기인 법이니까. 준비됐나? 그럼 먼저 우리가 죽어도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그 세 곳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세나. 이건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자네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운의 문제라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세나. 우리네 삶에는 기운이라는 게 있네. 특히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처럼 기운이 왕성하게 솟구치는 게 아니라 마치 등잔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는 법이지. 그래서 주변의 나쁜 기운에 노출되면 그 불꽃이 쉽게 흔들리거나 꺼져버릴 수 있어. 어른들이 말하는 가지 말아야 할 세 곳은 바로 내 안에 소중한 기운을 갉아먹는 곳들이라네. 첫 번째로 원망과 미련이 남아있는 옛 인연의 자리에는 가지 말게나. 살다 보면 누구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 하나쯤은 있지.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화해하고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옛 원수를 찾아가거나 나를 모질게 대했던 사람의 소식을 묻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말이야, 진정한 용서는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지 굳이 그 사람 앞에 몸을 들이미는 게 아니네. 이미 끝난 인연, 특히 악연이었던 장소에 다시 발을 들이는 건 잠자던 업보를 깨우는 일이야. 그곳에 가면은 예전의 상처가 다시 도지고 내 영혼은 다시금 부정적인 에너지에 잠기게 돼. 노년은 마음을 닫고 평화를 찾아야 하는 시기인데 굳이 흙탕물을 다시 일으킬 이유가 어디 있겠나. 용서는 멀리서 밀어주고 발길은 돌리는 게 정답일세. 두 번째는 나의 존재가 초라해지는 화려한 유흥의 자리라네. 젊은 사람들의 열기만 가득한 곳, 혹은 돈으로만 가치를 증명하는 요란한 술자리에 앉아 있어 보게나. 그곳에서 자네는 선배나 어른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저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기 십상이지.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외치며 젊은이들 틈에 끼어보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이나 예의상 건네는 쓴 웃음뿐이야. 이건 자존심의 문제라네. 노년의 아름다움은 정적인 곳, 깊이 있는 곳에서 빛이 나는 법이야. 어울리지 않는 화려함 속에 자신을 던져넣는 건 스스로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지.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집에 돌아올 때 가슴 속에 남는 건 지독한 허무함과 쓸쓸함 뿐이라네. 세 번째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남의 허물을 들추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 시비의 현장일세. 동네 노인정이나 모임 중에서 남의 자식 흉보고 누가 돈을 많이 벌었네 적게 벌었네 하며 시기 질투가 가득한 곳이 있지. 그런 곳엔 아예 눈길도 주지 말게. 내 귀는 쓰레기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해. 남을 헐뜯는 말은 듣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복부를 깎아먹는 법이야. 특히 나이 들어서 남의 인생에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참견하는 순간 자네의 격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네. 비난과 욕설, 시샘이 가득한 장소는 도끼가 서린 곳이야. 그곳에 머물다 보면 자네의 표정도 어느새 그들처럼 일그러지고 말걸세. 자네들 노인 어린이 될 것인가 어르신이 될 것인가 그 차이는 바로 내가 머무는 장소에서 결정된다네. 맑은 물에는 맑은 고기가 모이고 썩은 물에는 벌레만 꼬이는 법이지. 내가 가야 할 곳이 품격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구덩이인지 늘 살펴야 해. 발걸음 하나에도 무게를 두게나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네의 노년은 절반 이상 성공한 셈이야.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지키고 가문의 덕을 쌓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게나. 자네들 잘 듣고 있는가? 이제 장소를 가려가는 법을 배웠으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어디서 잠드느냐 하는 문제라네. 잠이라는 건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야. 우리 몸의 기운이 가장 무방비하게 열리는 시간이고 영원히 하늘의 기운과 맞닿는 신성한 순간이지. 특히 나이가 들면 기력이 세해지기 때문에 잠자리를 잘못 선택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복조차 새어나가기 마련일세. 옛 어른들이 잠자리가 사나우면 명명이 짧아진다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첫 번째로 나를 반기지 않는 집이나 남의 집 사랑방에서 잠을 청하지 말게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잠깐 신세 좀 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노년의 잠자리는 절대 구걸해서는 안 되는 걸세.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나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머무는 것이 그들에게 짐이 되고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곳에서 잠들지 말게. 남의 집 기운은 내 기운과 충돌하기 마련이고 주인 마음속에 언제쯤 가려나 하는 불편함이 생기면 그 부정적인 파동이 자네의 수면을 방해한다네. 어른의 위험은 자신의 침소를 지키는 데서 나와요. 좁고 허름하더라도 내 냄새가 배어있고 내 마음이 편안한 내 집이 제일인 게야. 남의 눈치를 보며 몸을 굽히고 잠을 청하는 순간 자네의 기계는 꺾이고 몸은 병들기 시작한다네. 두 번째는 음기가 가득한 곳이나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곳이라네. 폐가나 오랫동안 비어있어 냉골이 된 방 혹은 예전에 흉사가 있었던 장소는 절대로 피해야 해. 젊은 사람들은 기운이 세서 그런 걸 눌러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노인들은 달라. 차가운 바닥과 습한 기운 그리고 버려진 장소의 적막함은 노년의 양기를 순식간에 앗아간다네. 에이 하룻밤인데 어때 하고 눕는 순간 몸속 깊숙이 한기가 스며들어 뼈마디가 아리고 마음까지 음산해지는 법이야. 잠자리는 모름지기 볕이 잘 들고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곳이어야 하네. 그것이 생명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길이니까.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데 근심과 걱정을 머리맡에 둔 채 잠들지 말게. 이건 장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장소이기도 하지. 지저분하고 물건이 어지럽게 널린 방 혹은 싸움이나 눈물로 얼룩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들지 말라는 뜻일세. 주변이 어수선하면 꿈자리도 사나워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은 법이야. 잠들기 전에는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방문 밖으로 던져버리게나. 화가 난 상태로 씩씩거리며 눕는 자리는 자네의 심장을 갉아먹는 독방과 다를 바 없어.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눕는 그 자리가 바로 최고의 명당인 걸세. 자네들 잠자리는 단순히 누워있는 곳이 아니라 자네의 내일을 짓는 공장과 같아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떠돌며
몸을 뉘지 말게나 정갈한 내 방, 따뜻한 내 이부자리에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잠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네. 잘 자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말 잊지 말게나. 이제 우리 이야기가 중반을 넘어섰구먼. 앞서 어디를 가고 어디서 자야 할지를 말했으니 이제는 우리 내면의 집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참 묘하지. 몸은 작아지는데 서운함은 커지고 자존심은 더 뾰족해지거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혹은 세상에서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 속상함은 말로 다 못해. 하지만 자네들 잘 들어보게. 노년의 진짜 힘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있다네. 첫 번째로, 누군가 자네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절대로 같이 맞서 싸우지 말게. 그건 내 급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야. 무례한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무서운 복수는 침묵이라네. 그가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자네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 결국 부끄러워지는 건 상대방일세. 옛말에 노인의 지혜는 침묵에서 완성된다고 했어. 내가 100마디 말을 보태서 이겨봐야 남는 건 거친 숨소리와 상처난 자존심뿐이지, 그냥 허허 하고 한번 웃어 넘기게나 그 미소 하나에 자네의 수십 년 공력이 담겨 있는 걸세.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화를 내기보다 저 사람이 아직 삶의 깊이를 모르는구나 하고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짜 어른의 기계야.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라는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게. 우리 나이쯤 되면 입만 열면 내가 옛날엔 말이야 하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지. 그런데 자네들, 그건 사실 지금 내가 공허하다는 증거밖에 안 돼. 과거의 훈장은 서랍 속에 넣어두고 오늘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에 집중해 보게나. 또한 예전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나를 배신했던 일들을 자꾸 꺼내어 되씹지 말게. 그건 썩은 음식을 다시 꺼내 먹는 것과 같아. 내 마음이라는 귀한 공간에 그런 쓰레기를 담아두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은가? 버릴 물건은 버리고 잊을 기억은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게나. 마음이 가벼워야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법일세. 세 번째로, 나이 들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말에 빚을 지지 않는 것이라네. 자식들에게 서운하다고 징징대거나 아프다고 매일같이 하소연하는 것, 그것도 다 내복을 깎아먹는 일이야. 물론 아프고 외롭지. 하지만 그 외로움을 타인에게 구걸해서 채우려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네 곁을 떠나게 돼 있어. 대신에 고맙다, 애썼다,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보게. 향기나는 꽃에는 벌나비가 모이듯 따뜻한 말을 하는 어른 곁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법일세. 자네들, 노년은 버려진 시기가 아니라 익어가는 시기야. 누군가 자네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그릇이 작은 것이지 자네의 가치가 낮은 게 아니란 걸 명심하게. 홀로 있어도 당당하고 여럿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어른이라네. 고독을 외로움으로 쓰지 말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보게나.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노년의 기술일세. 이제 어느덧 마지막 이야기까지 왔구먼. 여기까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준 자네를 보니 자네는 분명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낼 준비가 된 사람일세.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이 긴 연극에 막을 어떻게 내릴지 그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리해보세나. 노년이란 건 말이야, 끝을 향해 달려가는 파멸의 시간이 아니야. 오히려 모든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가장 순수한 진짜 나로 돌아가는 아주 귀한 축복의 시간이지. 먼저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매달리지 말게. 우리 한국 부모들은 평생을 자식 위에 뼈가 휘도록 살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서 자식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곤 해. 하지만 자네들, 이제는 그 탯줄을 완전히 끊어야 하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네에겐 자네의 남은 생이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말게나. 그 보상 심리가 자네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걸세. 대신 그 사랑을 이제는 자네 자신에게 쏟아부어 보게. 혼자서도
맛있는 것을 찾아 먹고 혼자서도 조용히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 비로소 자식들도 자네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법이라네. 두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며 느림의 미학을 배우게나. 젊었을 때는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앞만 보고 뛰었지. 하지만은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발밑에 핀 이름 없는 불꽃도 들여다보고 저물어가는 노을의 빛깔이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도 느껴보게나.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멀어지지만 역설적으로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질 수 있어. 오늘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음에 안도하며 아직 내 곁에 안부를 물어주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음에 행복해하게나. 그 사소한 감사들이 모여 자네의 얼굴에 깊고 평온한 주름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성형수술보다 아름다운 노년의 미소가 되는 걸세. 마지막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잘 떠날 준비를 하는 담대함을 가지게. 사람이 태어나는 게 자연의 섭리이듯 돌아가는 것 또한 우주의 이치 아니겠나. 언제 죽을까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대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누구를 용서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주변을 정돈하고 마음의 빚을 갚고 내 영혼을 정갈하게 닦아두는 것.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 마치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처럼 말이야. 자네들 나 최불암이 살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남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더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오직 그것만이 남는 법일세. 드오이지아 KH 홍텀삼 너희 KH 홍 N9 3초. 이 옛말은 결국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간절한 당부였던 게야. 자, 이제 기지개를 한번 크게 켜고 일어나게나. 자네의 남은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향기를 풍길 걸세. 자네의 앞날에 안식이 가득하길 빌겠네. 고맙네. 참으로 고마워.